북러 네, 지금 그 만난 걸로 네, 굉장히 말들이 예, 많은데요, 네, 원장님. 네, 최근에 저희가 내보낸 영상 보고서도 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또 좀 있으세요. 뭐 그래요? 이를테면은 음, 북중러 이거는 네, 한 원팀 아닙니까? 한 네, 팀인데 네, 왜 네, 러시아랑 네, 좀 어떻게 잘 향후에 네. 지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의도가 뭐냐? 뭐 그렇게 좀 음. 예, 보시는 분들도 그러면 계시더라고요. 간단하게 일부. 예. 설명드릴게요. 북중러가 한 팀이고 예. 한일미가 한미일이 한 팀이라고 이렇게 네네네. 얘기한다라면 네. 그거는 지금 우리가 그냥 신문지상에서 떠드는 그 정도의 수준이고 네.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나라의 그 앞으로 발전적인 앞으로의 일을 생각한다라면은 제가 그때 그런 얘기 드렸을 거예요. 중국 하나를 고립시켜서 하나의 나쁜 늑대 놈으로 남겨놓고 음, 그 밑에 붙어먹는 그 자칼 혹은 여우 같은 음, 거는 북한이니까 음, 러시아를 우리 편을 끌어들여서 영원한 적대국 그리고 영원한 말썽꾸러기 중화인민공화국을 고립시켜 버리면서 러시아와 우리랑 합작을 해서 오히려 중국의 숨통을 조이면서 음, 같이 대륙을 먹자. 네. 응? 그러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지금 러시아의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지 인프라가 필요하잖아요. 음, 특히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두만강 하구의 준설 사업은요. 음, 앞으로 두만강을 이용해서 흑룡강성, 요령성, 길림성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제품들을 네. 두만강 쪽으로 배로 움직인 다음에 음,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뭐 핫산이나 아니면 그 블라디보스토크 음, 항에 배를 정박시켜 놓고 거기서 물건을 실어서 날릴 그럴 구상들을 하고 있을 음, 거라고요. 응?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러시아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작전은 뭐냐면 러시아 사람들한테 야 대한민국의 좋은 기술과 공장과 첨단 이런 기술들이 들어올 음, 테니까 연해주 지역에다가 공장을 같이 짓자. 음, 응? 그리고 너희 사람들 취업도 시키는데 노동 집약적인 일들은 너네가 우리 산업 인력을 갖다가 채용한 듯이 음, 북한 사람들 데리고 와라. 네. 러시아하고 북한과는 그래도 비교적 허들이 없으니까 느슨하게 해서 그런 식으로 데리고 와라. 탈북을 유도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모자라자니 예, 그러면은 국경문을 좀 예, 열어놓고 예, 언제든지 웰컴하면서 음, 북한에서 오는 그런 손재주 좋은 노동자들을 받아와. 네, 그렇게 해서 너네 연해주에서 만들어진 물건을 값싸게 만들고 한 음, 다음에 러시아 내수도 필요하겠지만은 열차를 통한 바로 유럽까지 음, 가고 하니까 유럽에 니네가 수출도 하고 또 다른 지역까지도 수출해서 또 음, 중앙에 가다 보면은 중앙아시아에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네, 우즈베키스탄, 뭐 타지키스탄 뭐 음, 많잖아요. 네, 그런 데다가도 물건을 팔고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음, 터키까지 그런 식으로 해서 러시아에 만든 물건을 값싸게 공급을 하면 음, 누이 좋고 매부 좋게 되겠죠. 네. 네. 지니어스님이 네. 푸틴이 북한 방문하려는 건 중국 견제용 이런 댓글 주셨는데 네. 저희도 뭐 약 어느 정도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보는 예 조금만 측면이 몇십 있죠. 년만 뒤돌려서 예, 보면은 예, 예. 1958년도 대약진 운동하고 뭐 참새를 잡고 온갖 음. 짓을 해갖고 중국 대륙에서 한 8,500만 명 정도가 굶어 죽거나 아, 뭐 맞아 죽거나 이렇게 해서 죽었단 네, 말이에요. 네. 그 이후에 또 문화혁명이 일어나고 또 음. 엄청난 살육이 또 예. 진행됐고 그럴 때 1960년대 중소 북경 분쟁이 생겼습니다. 음. 모인관이 그 우스리스크 강인가요? 거기에 뭐 섬 하나를 두고 음. 네 건이 내 건이 따지다가 음. 급기야는 이제 말 안 들을 거야? 그러면서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그런 그런 사건까지 사건이 또. 있었죠. 그래 네. 그때 핵무기를 쓸 정도까지 비약을 그럼 문제가 했었다고요. 심각했었네요. 네, 예. 그러니까 예. 러시아는 네. 이번에 북한 애들한테도 그거 뭐 전략적 동반자 음. 관계라고 문서 하나 해놓고 네, 네. 자기는 동맹 아니래잖아. 그렇죠. 예. 푸틴이 그 얘기를 하잖아. 모호하게 어, 예, 동맹급 네. 동맹이 아니고 동맹급이긴 한데 그거 동맹은 아니다. 계약 기간도 무기한이라고 해놨잖아. 예. 그 대신에 한쪽 일방이 그만하자 그러면 1년 있다 그만두고 음.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파기될 수 있는 그렇지. 조약인 거죠. 예. 무기한으로 해놨지만 과거 61년 됐던 거는 네. 10년 기간으로 해갖고 연장하면 5년 추가를 한다 뭐 이런 거 있었지만 네. 이번에 푸틴이 정은이랑 가서 얘기한 저 전략적 동맹자 동반 관계는 음. 언제라도 파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음. 그리고
그 중요한 4조도 있지만 그 17조 같은 내용에 보면은 북한이 그동안 국제 사업을 해왔던 네. WMD 인신매매, 대량 살상 무기 뭐 또 인신매매, 마약, 뭐 이런 마약, 거. 예? 예. 그러니까 국제 사회에서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안 해야지 하고 다독거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같이 하지 말자 그리고 이러고 있는데 그거를 하면 어떻게 돼? 또 파긴 거죠. 안 되는 거죠, 이제.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제가 좀 이따 이제 좀 정확하게 상세하게 네. 말씀드리겠지만 네, 네. 우리나라는 따지는 게 이런 거예요. 뭐, 야, 2000년에 지 애비가 왔다 갔는데 지금 24년 만에, 어? 이 짜르가 다시 왔다. 네. 러시아 황제가 네. 왔다. 그리고 이전에 보면 작년에도 한번 만났고 2019년에도 극동지방. 그러니까 19년도는 블라디보스토크. 또 작년 같은 경우는 버스토니치라고 하는 그 우주 항공 시험 발사장 있는 그거거든. 예? 거기서 만나고 나중에 이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가지고 뭐 차 선물해주고 배에 올라서 뭐 잠수함도 구경시켜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언론은 그 겉에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우리 친구들이 있잖아요. 네. 어? 친구들 얘기가 뭐냐면 김정은이가 그 핵 연료 추진으로 가는 항공모함, 우리 보통 핵 추진 잠수함이라 하잖아요. 네. 거기 올라가서 얘가 완전히 뿅 간 거야. 갖고 싶어서. 어. 그게 왜 그러냐면 1950년도에 전쟁을 일으켜놓고 네. 얘네들이 수차례 동해안으로 해갖고 침투해서 뒤후방을 갖다 점거해가지고 일찍 끝내려고 그랬어요, 전쟁을. 그랬다가 동해안에 내려오다가 그 우리 해군 함정한테 대포를 얻어맞고 그 소위 말해 1, 2, 4군 부대 같은 정예병력이 600여 명이 거기서 수장을 당한다고요. 그리고 그때 전쟁 기간에도 북쪽 애들이 하다가 제일 안 됐던 게 뭐냐면 잠수함 사업입니다. 아. 응? 그래서 네. 이 잠수함만 북쪽 애들이 제대로 갖고 있으면 동해 바다를 통해서 언제든지 와가지고 이거를 미군 배나 뭐 다른 우리 연합군 배를 침몰시킬 수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이가 1953년 7월 27일 휴전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개발하라고 박차를 지시했던 게 바로 잠수함 사업이에요. 아. 근데 그게 네, 네. 아직도 안 되고 있죠. 아, 현재까지도. 그렇죠. 그러니까 SLBM이라고 러시아가 기술 안 주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네. 지난번에 보스토니치 갔을 때도 네. 김정은이가 가장 요청했던 게 뭐냐면 형님 이거 군사 정찰 위성 5개만 좀 공짜로 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런데 아니 옛날에 스탈린도 네. 총알 하나를 전차 한 대 전부 다 돈 받고 파는 거예요. 아, 무상으로 준 게 아니에요. 네, 네. 어떤 놈들인데. 그러면 블라디미르 푸틴은 바보겠어요? 그렇죠. 달랜다고 네. 그 비싼 그 군사 정찰 위성은 소위 ICBM급인데 네. 똑같은 거 아닙니까? 네. 앞에 탄두에 위성 다르면 정찰 위성이지만 폭탄 다르면 ICBM 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거를 달랜다고 그냥 줘요? 김정은이는 빨리 그 기술을 습득을 해서 성공을 시켜야 미국에다 내놓고 진짜 실효적인 위협을 할 수 있죠. 야, 우리 있잖아. 워싱턴까지 뉴욕까지 바로 간다니까? 이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보니까 하는 것마다 중간에 빠그라지잖아. 네, 네. 실패하고. 3차 정찰 위성 성공해서 지금도 사진 보내고 있지만 그거는 100% 러시아제래요. 성공하는 거. 네네. 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네. 4차로 쏘아 올렸는데 1단계에서 1분 몇 초 만에 빠그라져서 그냥 추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 애들의 능력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작년에 네. 러시아가 가지고 형님한테 정찰 위성 5개를 달라 그랬어. 응? 그리고 기왕이면 수호이 뭐 37, 50제 이런 스텔스 전투기도 좀 주세요 그러고. 네, 네. 응? 그랬더니 당연히 짜르 입장에서는 그래 줄게 이렇게 해놓고 밑에 실무자 장관이나 실무자들은 돈 줘 돈. 그렇게 해서 아무것도 못 얻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네, 거래가 안 되는군요. 일설에 의하면은 예. 그 3차에 성공했다는 정찰 위성도 네. 실질적인 핵심 부품 있죠. 네, 네. 그다음에 그 꼭대기에 탄도 부위에 있는 그 촬영 장비들 이런 건 전부 다 거기는 100% 러시아 거였대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가능해서 우주상공 어디선가 떠가지고 이제 사진도 보내주고 하는데 그 기술이 안 되는 거예요. 북한이 아직까지. 예,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이번에 저는 그 협정문 체결한 걸 쭉 읽다가 보니까 아 진짜 크레물린은 맞다. 크레물린은 뭐다? 그 엄숙함과 장엄함의 의미도 있지만 네. 이중성.
아, 그런 또 의미도 있군요. 공산당 종주국으로서 네. 공산주의의 특성 중에 가장 첫 번째 이중성 아니에요. 실제와 천전하는 게 달라요. 지상 낙원이라 그러지만 독재를 하고 지상 낙원이 아니죠. 예. 인민이 주인이 된다 그랬지만 예. 인민이 뭐가 노예죠, 돼? 노예. 노예가 예. 되어 있고 다 그런 그러네요. 식으로 예. 이중성을 갖고 하듯이 네. 이번에 러시아도 작년에 김정은이한테는 그래 우리가 해줄게 이렇게 해놓고 안 해주는 거야. 그리고 러시아도 지금 가랭이가 찢어지고 있잖아요. 2년 동안 전쟁한다고. 네. 네? 그래 놓으니까 러시아가 돈이 많겠습니까? 북한 애들 원하는 걸 갖다 어떻게 공짜로 줘요. 그렇죠. 그 이번에 또 한 가지 북한 애들이 캐시를 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생겼잖아요. 뭐냐면 북한 군인들 파병이요? 제대 군인들 파병을 한다는 거야. 그런데 네. 이거를 애들이 내 접대담 그 얘기했을 거야. 네, 맞아요. 가면은 네. 가다가 카자흐스탄 네. 지나가거나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가다가 열차에서 뛰어내리거나 해서 뛴다 그랬지. 네. 도망간다고. 중간에 다 빤스러날 생각에 그런데 가득 차 있다. 못하게 하려고 네. 결혼해서 아새끼 딸린 놈만 보낸대 이번에. 아, 북한에 가족이 있는. 아. 그러니까 도망가고 싶어도 이 사람들이 그러네요. 바로 다 총살일 거잖아요. 도망가 버리면. 가족이 이제 인질로 그렇죠. 있는 놈만 보낸다는 거지. 아, 결혼을 해서. 진짜 인권이 좀 보장된 방식이네요. 북한이죠, 그죠? 예. 네. 그래서 이런 지금 네. 러시아와 북한의 네. 이런 만남에 네. 또 장호진 네. 저희 안보 실장인가요? 장호진 네. 실장 같은 경우는 뭐 네. 러시아가 북에 정밀 무기를 주면은 네. 우리도 우크라이나 지원에 어떤 선도 없다. 뭐 살상 무기도 못 주겠다. 뭐 이 정도의 내용이죠. 네. 뭐 윤 대통령도 지금 뭐 북러 이 군사 경제 협력 요거 관련해서 굉장히 시대착오적이다 이러면서 비판의 기조를 계속 펼치고 있는데 네. 요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표면적인 지금은 좀 공개적인 상에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러시아는 이번에 이 조약에 있어서 장기간에 유지할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그냥 표면상의 어떤 그런 거다. 이번에 그 양자 간에 있었던 그 협정의 제4조, 그다음에 1961년 협정의 제1조 이런 걸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 반대쪽에서는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딱 본다면 이거 지금 유사시에 자동 개입 조항이 살아난 거네. 듣기만 하면 살아나겠네. 자, 이런데 이번 협정에 보면요. 유엔 헌장 51조, 그다음에 조선민주인민공화국, 북한 괴뢰죠. 그다음에 러시아 연방의 법령에 따라 한다라는 말이 지금 딱 단서가 붙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유엔 헌장 51조가 뭐냐고 보면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회원국에 대해서 무력 공격이 발생했을 경우 안보리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유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좀 이렇게 어렵게 장황하게 해놨지만 이건 뭐냐면 러시아 측이 이 단서를 붙인 걸로 보여준단 말이죠. 왜냐하면 내가 미쳤어? 왜 저간 거지 같은 놈들 때 내가 자동 개입을 해서 힘을 쏟아. 그러고 싶으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이거는 바로 이거의 성격이 이런 말의 성격이 스스로를 지켜내는 자위를 해야 된다. 그것을 지금 부각시키기 위한 의미를 보여준다고. 그러니까 북한이 알아서 만약에 무슨 침범을 당했을 때 네가 알아서 해결을 하라니까 북한 얘들아. 우리가 가서 자동으로 도와주고 이런 게 아니라 너 스스로 알아서 해. 그다음에 북한과 러시아의 법령에 따라 하는 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원조 제공에 대해서 제약 요인이 될 거예요. 지금 미국도 보면 우리나라가 만약에 침략을 당했어요. 미군이 파병하려면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올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단서 조항을 달아갖고 니네가 무슨 일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즉각적으로 들어가지는 않는다. 그러네요. 그렇게 다 장치를 해놓군요. 러시아 사람들이요. 크레물린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음흉하다라는 대명사예요. 그게 음흉,
음흉이 뭡니까? 겉으로는 웃고 그래 다 잘해줄게 해놓고 뒤에 가서는 속으로는 웃기고 있네 하고 얼굴 표변하는 게 바로 네. 크렘물린 같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아까 말씀도 드렸잖아요. 61년도에 조약 맺었던 거는 10년간의 유효 기간이야. 그다음에 만료되기 1년 전에 야 이거 우리 다시 갱신해서 네. 또 유지하자. 그래서 5년간 더 유효하게 규정이 늘어날 수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맞은 건 뭐냐면 무기한 해놨어. 그런데 일방이 예를 들어 러시아가 보니까 이 자식들 말이야 그 마약 장사하지 말고 대량 살상 무기 하지 말고 이런 거 저런 거 하지 말랬는데 하지 말라는데 계속해. 연지 나 너랑 그만해야 될 것 같아. 언제든지 바로 그럴 수 있다는 그 다음 해 네. 이게 다 무효화되는 거예요. 네. 효력이 정지가 된다고. 네. 그런데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자동 개입한다. 자동 개입해서 바로 러시아가 우리의 목줄을 겨눈다 이러는데 자 그럼 제가 여기서 물어볼게요. 러시아는 이번에 북한을 동맹이라고 불렀습니까? 안 불렀습니까? 좀 모호하게 갔죠. 뭐 포괄적 분명하게 예. 말씀드리면 얼라이언스 동맹이라고 안 불렀어요. 네. 그럼 뭐냐면 북쪽 애들은 이 협정이 야 우리 조로 간의 동맹이야 이러고 이제 허장성사를 뻥튀기를 했어. 네. 근데 러시아 측에서 뭐냐면 동맹 아니야. 그냥 전략적인 포괄적인 관계야. 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똑같다고 보시면 돼. 자 어디 다니면서 MOU를 막 맺었어. MOU를 막 100개, 200개, 300개 맺었어. 그거는 메모랜덤이야. 오브 언더스탠딩. 양해각서라고. MOU는. 예? 메모랜덤 오브 언더스탠딩 해가지고 양해각서란 말이야. 네. 앞으로 우리 이런 거 합시다야.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컨트랙트, 계약서를 맺는 거지. 이러이러한 옵션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너희들한테 언제까지 얼마 보내주면 니들 우리한테 그렇죠. 돈을 얼마 보내줘. 예. 이 컨트랙트 하나가 계약서가 500장의 MOU보다 더 의미가 있듯이 네. 이번에도 보면요. 얘네는 뭐냐? 동맹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자꾸 북한 애들은. 근데 실질적으로 러시아가 동맹이라고 부른 나라는 얼마나 했을 것 같아요? 지구상에서? 동맹. 지금 우리 한국은 미국하고 동맹이죠. 그렇죠. 동맹이라는 거는 공동의 적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미국하고 우리한테는 중국이라는 공동의 적이 있고 북한이라는 적이 있고 러시아라는 적이 있어. 네. 물론 각도에 따라서 덜하고 그렇죠. 이런 건 있지만. 덜하고 더하고 자, 그러면 있지만. 러시아가 네. 공식적으로 동맹관계 맺는 나라는 많을 것 같죠. 막 쿠바도 동맹이고 막 중국도 동맹이고. 생각하면 약간 한미 동맹을 생각하고 네. 그러면 뭔가 그럴 것 같다는 그럴 것 같죠? 생각이 네, 드네요. 근데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어요. 어딘가? 아르메니아. 그 아, 옆에 진짜요? 그 스탄 나라 지나서 네.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있잖아요. 네. 거기 서 있는 아르메니아. 아, 그 하나밖에 없다. 그거밖에- 공식적인 건. 벨루루시, 백러시아 있죠. 네. 거기하고도 옛날 구소련 땅이니까 동맹일 것 같죠. 네. 아니에요. 어. 그 옛날에 그러면 바르샤바 조약이 있었던 폴란드,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알바니아 이런 나라들 동맹이냐 이거야. 아니라니까. 네. 그 당시에 그 나라들은 다 바르샤바 조약에 포함되어 있었고 공산화되면서. 근데 지금 현재 보니까 러시아하고 동맹 맺고 있는 데는 아르메니아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북한이 어떻게 동맹이에요? 그냥 얘들 하는 말로 그 외교적인 표현 아니야. 야, 우리 전략적 동반자 관계야. 말로는 근사해 보이잖아요.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된다. 네.